안녕하십니까? 제품별 자동 손익분기점 진단 250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고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지난 20여 년간 제조업체의 원가 진단 업무를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원가 진단 업무를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양적으로 대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입력이 필요 없는 자동 원가 진단이라는 것은 자료를 내가 받아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자료, 즉 로우 데이터를 엑셀 블록의 폴더 안에 밀어 넣기만 하면 250개의 제품을 자동으로 손익분기점, 매트릭스 진단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를 자동으로 배분하고 고정비, 변동비를 구분해서 손익분기점을 나타내주고 이에 따른 전략 등을 텍스트로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점수로 환원해서 현재 상태와 여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내용을 또 살펴드리고 설치 방법 등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50이라는 뜻은 뭐냐면 250개의 제품을 모두 자동 분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한 개당 각 9페이지를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1페이지, 2, 3, 4, 5, 6, 7, 8, 9 표지 포함해서 이제 9페이지죠. 그러면은 제품이 250가지가 되니까 250개까지 된다면 250 곱하기 9를 하면은 총 몇 페이지가 출력이 되는 거냐면요. 2250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이 정도로 많은 양이 출력이 되죠. 이 프로그램의 장점들을 살펴보면은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별 공통경비, 간접경비를 자동 배부해 주고요. 제품별 변동비와 고정비를 자동 분류해 줍니다. 그리고 제품별 손익분기점 자동 분석 가능이 되고요. 제품별 매트릭스 자동 분석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별 자동 원가 진단 분석과 여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 주죠. 이 프로그램은 공급 개발은 한국경영회계연구원이 맡았고요. 판매 공급은 다솔 소프트웨어입니다. 매뉴얼 콘텐츠를 살펴보면 개요, 그리고 엑셀 자동 반영, 그리고 프로그램 사용 방법 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중소제조기업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 하나가 근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당월에 생산되는 제품별 손익분기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정 생산량, 적정 판매 가격, 적정 원가 산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수많은 제품들을 손익분기점으로 분석하고 계산해서 매월 보고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고가의 소프트웨어 구입에 따른 비용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엑셀 원자, 즉 로우 데이터만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우 데이터는 이렇게 두 장인데요.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 겁니다. 이 로우 데이터 1번과 2번이 엑셀 블록이 폴더에 드래그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집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조경비 입력 현황이 로우 데이터 1번이에요.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입력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로우 데이터 1번은 제조경비 입력 현황이고요. 필드명을 보면 회사번호, 회사별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사명, 연도, 월, 계정 코드, 계정 과목, 추적 분류, 행태 분류, 내부 기준, 금액의 합계, 제품 선택, 보조 부문, 이러한 필드에 맞추어서 자료들이 입력이 되면 됩니다. 월별로 하고요. 이 계정 코드는 회사 계정 코드, 사용되는 계정 코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이러한 이름들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네, 이런 이름으로. 제로비는 이게 제로비로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 감가상각비 이렇게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 이런 이름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이름을 수정하면 안 되는 것이 제로비예요. 원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원제로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로비, 그 다음에 임금. 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계정 과목이 좀 틀려도 상관없는데 제로비나 임금은 이 이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직접경비, 공통경비, 그 다음에 간접경비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직접경비 앞에 반드시 번호 1번을 붙여주시면 좋아요. 이 직접경비는 추적 가능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 해당 제품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직접경비는요. 그 다음에 공통경비 앞에 숫자 2번을 붙여서 공통경비, 그 다음에 3번 간접경비가 있는데요. 공통경비와 간접경비는 모두 원가를 배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제품 선택을 할 필요가 없죠. 제품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배부 기준이 들어가야 되죠. 특히 공통경비는 인과관계를 추적해서 계정 과목별 배부 기준을 각각 선택해야 되는데 이 배부 기준은 모두 10가지 배부 기준 안에서 해줘야 됩니다. 10가지가 있어요. 정하여진 배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10가지 배부 기준 범주 안에서 설정을 해줘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10가지에 해당하는 배부 기준이 아닌 거는 입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하여진 10가지 범주 내에서의 배부 기준만 넣어주면 됩니다. 10가지 배부 기준은 무엇인지 바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간접 경비는 간접 보조 부문의 경비를 뜻합니다. 보조 부문은 두 개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보조 부문의 원가를 따로 집계하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보조 부문이 많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수정 업그레이드를 해서 3개, 4개, 5개, 10개까지 보조 부문의 원가를 관리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또 추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조 부문 2개까지만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보조 부문은 인과관계가 보조 부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배부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보조 부문의 역할에 따라 이러한 배부 기준은 통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원가 진단 그 이론 수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프로그램 사용 설명 위주라서 그 이상 자세한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로우 데이터 2번입니다. 제품별 배부 기준 요소 입력인데요. 이거는 로우 데이터 2번이에요. 여기도 회사 번호가 있고 회사명, 연도, 월, 제품 선택,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배부 기준인데요. 생산량 기준, 판가 기준, 종업원수 기준, 직접 재료비 기준, 직접 노무비 기준, 기계 가동 시간 기준, 노동 시간 기준, 가스 사용량 기준, 전력 사용량 기준, 면적 기준이 있죠. 이 범주 안에서만 배부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이 배부 기준 이름을 고쳐서도 안 되고 여기서 또 추가해도 안 됩니다. 10가지 내에서만 설정해 주셔야 돼요. 로우 데이터에다가요. 그리고 이제 제품별 이런 기준이 되는 숫자들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있는 것만 기준으로 원가를 배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배부 기준 범주 내에서 로우 데이터에다가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 진단 및 지도를 할 때에는 로우 데이터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체로부터 받아서 그 손익분기점과 매트릭스 진단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엑셀 자동 반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엑셀 불러오기 폴더 활용이에요. 제조경비 입력 현황, 이것이 로우 데이터 1번이죠.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엑셀 불러오기 폴더에다가 이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별 배부 기준 요소 입력, 로우 데이터 2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 반영되었다는 메시지 창이 뜹니다. 제 연락처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우 데이터 1번과 2번이 엑셀 블록이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런 그 9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 내용은 표지, BP 다이노시스, 디스트리뷰션 스펙, 어카운트 디스트리뷰션 디테일스 1, 그 다음에 그 계정별 그 배부 현황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 2번까지 10가지 배부 기준별로 계정별 금액이 얼마나 배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이고, 다시 이제 계정별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차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표지, 그리고 이제 제조원가 명세서, 그 다음에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코스트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그래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지출 내역을 계정별로 보여주죠. 차트와 함께요.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캠스 1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게 되고요. 캠스는 커스터 어카운트 모듈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메인 화면이 뜨게 되고요. 이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로그인 방법은 아이디는 캠스1, 비밀번호는 여기 1234 나와 있죠? 이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표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별로 그리고 연도와 월, 그 다음에 이제 상호가 또 뜨는데요. 여기 인쇄 보기,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기 상태가 되고 바로 인쇄, 연결된 프린터기로 9장씩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면 종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진단, 그리고 매트릭스,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이 진단에 따른 점수, 그 다음에 자동 텍스트, 그 다음에 매트릭스, 점수, 또 자동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평점한 것이 바로 종합점수죠. 이 기능에 따른 인트로덕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 이 공식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데요. 이 출고가액은 생산량에다가 판매 단가를 자동으로 곱해서 보여줍니다. 이 자동 계산이 돼서 나오고 변동비, 공원이익, 고정비, 그 다음에 매출이익, 손익분기점 매출, 손익분기점 비율, 경영안전율, 공원이익률까지 250가지 제품별로 다 자동 계산해 줍니다. 베네핏 구간이 높죠. 손익분기점 비율이 워낙 작으니까요. 그래서 초안전 100점이 나오고 제품의 위치는 가장 좋은 구간이죠.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쪽은 이제 고정비 과다고요. 고정비 과다.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공원이익 한계 도달형이고요. 이쪽은 이제 규모 경제 생산입니다. 워낙 좋으니까 여기에 위치한 것이죠. 이제 BPR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점수가 각각 매겨집니다. 결과는 도산 위험이다. 그래서 도산 위험에 따른 현재 상황과 대안 방안이 이게 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비율이 80%에서 90% 되는 경우 40점 위험한데 여기에 따른 현재 상황과 대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오죠. 손익분기점 비율의 그 각각 이 범주 내에서 점수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진단 내용에서 현재 상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오죠. 네, 이렇게 초안전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나옵니다. 자동으로요. 250개 제품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분리가 돼서 나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손익분기점 비율이 이제 93.3%일 때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90% 초과 10점 도산 위험이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가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베네핏 구간이 거의 안 나오죠. 손익분기점 비율이 75%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스가 크고요. 냉장고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75%를 넘겼지만 베네핏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점수는 40점. 그래도 위험하다.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오죠. 텔레비전의 경우 75% 미만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게 베네핏이 좀 좋게 나오죠. 근데 60점 아직은 요주에 해당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컴퓨터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65%죠. 그래서 건전하다. 이렇게 나오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출고가액에 훨씬 못 미치죠. 그래서 80점. 베네핏 구간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제품을 보니까 베네핏 구간이 굉장히 좋아졌죠. 이 로스 구간하고 베네핏 구간하고 거의 5대5 비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비율이 55.5%가 나오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출고가액보다 작죠. 그래서 점수는 90점, 안전하다라고 나옵니다. 오디오 제품을 보니까 베네핏 구간이 이제 훨씬 좋아졌고요. 45.6%입니다. 손익분기점 비율이. 그래서 지금 8,200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이니까 1억이 남죠. 이 출고가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차감하더라도요. 1억 가까이 남죠. 100점입니다. 초완전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를 살펴보면은 지금 손익분기점 비율이 17.5%니까 좋은 위치에 가 있죠. 100점이 나온 것이죠. 왼쪽 X축이 고정 경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Y축 손익분기점 비율이에요. 그래서 FCR 고정비율, BPR 손익분기점 비율 이렇게 해서 이제 50% 초과 고정비율, BPR 75% 초과면 25점, 고정비 과다죠. 이거 안 좋은 겁니다. 25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율이 50% 이하면서 손익분기점 비율이 75% 초과되면 50점, 컨트리뷰션 프로핏 리밋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공원이익 한계 도달령이란 뜻이죠. 변동비 과다로 인한 공원이익 한계 도달령입니다. 이건 두 번째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5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비율은 50%를 초과했지만 손익분기점 비율이 75% 이하입니다. 75점. 이거는 규모의 경제 생산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 현재 상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고정비율 50% 이하면서 75% 이하가 손익분기점 비율이면 100점이죠. 둘 다 이하니까요. 그러면은
타겟, 즉 목표한 대로 순이익을 거둘 수 있는 제품들이다. 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죠. 이 전부 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텍스트로요.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에서 프린터기가 여기 이제 여러 제품들이 뜨는 때 이제 여기 프린터기가 여기에 위치해 있으면은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냉장고 제품에 대한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죠. 위치에 따라서요. 텔레비전에 대한 상황을 또 보여주고 있고, 컴퓨터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포지셔닝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력 양식에서 이제 컴퓨터에 대한 그 배부 기준이 나오고요. 이 컴퓨터는 이러한 배부 기준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공통경비와 간접경비 배부 기준에 따른 원가 행태별 배부액으로 변동비, 고정비 이렇게 각각 구분돼서 숫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배분했구나라는 것을 검산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펙 정보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 배분이 잘 됐는지 또 행태별로 배분은 어떻게 됐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가 배분액에서 총 변동비가 차지하는 금액, 그 다음에 총 고정비가 차지하는 금액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색깔별로 구분을 했는데요. 변동비는 빨간색, 고정비는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계정별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그 현재 계정 과목별로 10가지 배부 기준, 10가지 배부 기준에 대해서 배부가 어떻게 됐는지, 계정별로 배부가 어떻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계정 과목별로 이 배부 기준 요소별로 계정 과목별로 이제 금액이 얼마큼 배부가 됐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 임차료가 가장 크게 금액이 배부가 되고 있네요. 임차료 비중이 높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배부가 많이 되었죠. 네, 그 다음에 기타 비용 순이고요. 이제 제품별 제조원가 명세서입니다. 해당 제품명과 해당 연도 월이 뜨고요. 회사명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품별 제조원가 명세서 내역이 보이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경비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직접 재료비가 1억 원이니까 네, 이 부분이 이제 직접 재료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6,800만 원이죠. 여기가 이제 직접 노무비입니다. 또 나머지는 제조 경비가 되겠네요.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원가와 가공원가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원가는 여기 1번과 2번이죠.
가공 원가는 2번과 3번의 합이고요. 그래서 최저원가 명세서를 통해서 이 회사는 기초원가 비중이 높으니까 기초원가를 중심으로 원가 컨설팅을 해야 되겠구나. 반대로 가공원가가 높으면 가공원가를 중심으로 원가 컨설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경비와 공통 경비 차지하는 비중이죠. 추적 가능한 경비가 높네요. 자, 이번에는 계정 과목별로 직접 경비를 얼마 소비했고 공통 경비와 간접 경비를 얼마를 소비했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특히 그 그래프가 두 개로 나오는 감가상각비를 보면 직접 경비로 감가상각비를 소비한 금액이 이 금액이고 공통 경비와 간접 경비로 소비한 금액이 이 금액이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두 개가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은 직접 경비고요. 파란색은 공통 경비 및 간접 경비의 합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설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그램은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설치 파일이 두 개가 있어요. 설치하는 방법은 처음 설치 파일을 이제 컴퓨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의 실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바로 왼쪽 마우스로 두 번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라이센스를 잘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는 경우 동의함, 그리고 다음 버튼, 그 다음에 설치 시작. 네, 그러고 나서 확인 버튼. 그럼 이제 바탕화면에 요 아이콘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 블록입니다. 엑셀 블록기는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바로가기 폴더를 또 드릴 거예요. 자, 다음 버튼, 설치 시작. 확인. 그러면 이제 여기 엑셀 블록이 바로가기 폴더가 자동 생성되는 건 아니고 제가 요거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에다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창이 이제 곧 열릴 건데요. 네, 이 화면이 이제 곧 보일 겁니다. 네, 자료가 반영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아이디는 햄스1 엔터 1234 엔터 손해분기점 진단 버전 1.0 시작합니다. 라고 나오죠. 자, 엔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화면 한번 볼게요. 네. 현재 이 화면이 이제 전체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제품을 선택을 하면은 화면이 움직여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프가 움직이죠.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기,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역삼각형이 나오는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름도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TV로 변경이 되면 이쪽도 이제 TV로 변경이 됩니다. 자, 인쇄 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인쇄 보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다음 페이지 하면은 이렇게 페이지를 볼 수가 있고, 페이지 설정, 인쇄가 가능합니다. 자, 닫기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화면 바탕에다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작업 종료를 해보고요. 확인. 네, 저장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자, 로우 데이터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엑셀 블록이 폴더를 클릭을 하시면 현재 로우 데이터가 두 개가 보입니다. 자, 먼저 재적용비 입력 현황을 볼게요. 여기 냉장고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지금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변동비고요. 자, 여기 냉장고 금액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냉장고가 1억이 아니라 2억 원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로비, 직접 경비며 변동비 2억 원 수정하고 자, X 버튼 저장. 여기 제조 경비 입력 현황이 있는데 그냥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열겠습니다. 현재 PDA 제품으로 선택되어져 있는데요. 냉장고 제품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냉장고로 바꾸었고요. 변동비가 2억 2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 좀 확대를 좀 해드리면 출고가액보다 변동비가 높게 나오다 보니까 도산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냉장고에 대한 직접 재료비가 2억 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억 원. 네, 2억 원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손익분기점 한번 보겠습니다. 변동비가 2억 2,040만 9,309원이에요. 그러면 재료비가 변동비로 2억 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머지 2,040만 9,309원은 뭐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총 변동비 배부액이 40만 9,309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총 변동비 배부액이 40만 9,309원이에요. 이 금액이 여기 변동비에 들어간 것이죠.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디서 나온 거냐를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이 제조경비 입력 현황이라는 로 데이터를 들어가 보면은요. 자,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 전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 변동비 중에서 냉장고 제품의 변동비가 2천만 원이 있죠? 임금. 그래서 여기 2억 원과 여기 2천만 원이 더해져서 2억 2천만 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만 9,309원. 이 금액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2억 2천 40만 9,309원이 변동비가 된 것이죠. 자, 이번엔 출고가액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종료를 하고요. 저장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출고가액과 관련된 내용은 제품별 배부기준 요소 입력에서 합니다. 자, 냉장고 판가를 1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산량 곱하기 단위당 판가입니다. 생산량 곱하기 이제 판가를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120개 곱하기 100만 원이 되겠죠. 자, X로 닫고요.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손익분기점 자동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품을 냉장고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1억 2천만 원으로 변했죠. 아까보다 판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다시 도산위험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변동비는 2억 2천 올라가 있는데 판가는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품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4개 제품만 뜨기 때문에 4개만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도형 서식은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렇게 표시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네, 작업 종료. 네, 저장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원가 진단 업무를 이렇게 좀 원활히 사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문의는 이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이제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가 진단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해드리고 있사오니 프로그램 메인 폼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또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